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간질환에서 위장관 출혈이 잘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위장관 출혈이라는 게 뭐냐면요. 식도나 위쪽 혹은 뭐 소장, 대장 뭐 이런 데서 이제 출혈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소장 간단하게 그릴게요, 그냥. 그리고 대장 이렇게 쭉 가가지고 위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와서 우리 몸의 항문으로 가죠. 이런데 전체에서 다 출혈이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이제 간질환에서 특히 좀 더 잘 생깁니다. 사실은 이제 이 식도 정맥류, 여기 이제 식도 쪽에 이렇게 이제 정맥이 있는데요. 문맥압 항진이 생긴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간 경변이 있을 경우에. 그러면 이 식도에 정맥이 이렇게 도드라집니다. 이렇게 도드라져요. 이렇게 도드라진 데서 이렇게 뻥 하고 출혈이 생기면 이 혈관에서 생긴 출혈은 잘 잡아주지 않으면 계속 피가 나거든요. 이거는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는 병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도 정맥류.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따로 이제 요 파트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이런 위장관 출혈이 왜 잘 생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는요. 이 간질환 혹시 뭐 만성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있으면은요. 이 간에서 대사작용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간에서 대사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독성 물질 이런 걸 제거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서 일단 뭐 독성 물질도 많아지지만은 또 활성산소 이런 우리 몸의 어떤 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그런 물질들도 피 속에 많이 돌아다닌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혈관 내피세포라는 게 뭐냐면은 혈관이 이렇게 있으면 이 혈관에 가장 이 피 쪽에 맞닿는 요런 세포를 얘기를 해요. 얘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건 뭐 동맥경화에서도 중요하고 어떤 이 혈관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어떤 피에 이걸 이제 보호해주는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1차적인 또 방어막 기능도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얘가 이제 기능이 좀 소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쪽으로 뭔가 출혈이 일어날, 그러니까 뭔가 자극이 왔을 때 조금 쉽게 부서질 확률이 높겠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맥 고혈압이에요. 문맥 고혈압. 간으로 피가 딱딱해서 잘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무래도 이런 장 쪽으로 이렇게 피가 더 많이 쏠리게 됩니다. 피가 더 많이 쏠리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게 피가 나면 어떻게 돼요? 이게 굉장히 심한 출혈이 나겠죠. 그런 원인에 의해서 이 문맥 고혈압이 위장관 출혈을 잘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혈소판이 떨어집니다. 혈소판. 자, 혈소판은 왜 떨어지냐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문맥 고혈압 때문입니다. 문맥 고혈압이 장하고 이쪽에 이제 비장이 이렇게 있는데 이 비장으로 피가 더 많이 가요. 그럼 비장이 이렇게 커진단 말이에요. 커지면서 혈소판을 더 많이 잡아먹어요. 얘가. 정상적으로 우리 몸에서 혈소판을 얘가 좀 잡아먹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혈소판이 떨어지면 우리 몸에서 출혈 경향성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혈소판이라는 게 피딱지 만들어가지고 이게 좀 혈액 응고를 이제 응고 인자와 함께 이제 피딱지를 만들어가지고 혈액 출혈을 갖다가 방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고 있는데 걔가 떨어지니까는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PT의 연장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간 기능이 떨어져서 그러는 건데요. 간 기능 중에서 이거는 합성 기능이랑 연관이 있는 겁니다. 합성 기능. 그래서 간에서 혈액 응고인자를 합성한다고 했죠. 혈액 응고인자의 사실 대부분을 간에서 합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간에서 합성 기능이 떨어지면 이것도 잘 못 만들어져요. 게다가 혈소판도 적죠. 그러면은 응고가 잘 안 되고 피가 잘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간질환에서 이제 위장관 출혈이 있으면 제가 아까 식도 정맥류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출혈이 있게 되면 피가 질질 나면서 토혈을 하거나요. 급성 출혈이죠. 이런 경우가. 급성 출혈이 있게 되면 토혈을 하거나 피를 토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피가 나니까 입으로. 아니면 이게 이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럼 이 피가 내려가는 동안에 다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항문으로 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검은 아주 흑변이 나와요. 흑변. 이걸 이제 영어로는 멜레나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응급입니다. 응급. 반드시 응급으로 우리가 질환으로 다루고 있어요. 아주 냄새가 굉장히 지독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흑변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이게 뭐 검은색이다라는 것보다 이제 냄새가 더 지독하다라는 아주 특징적인 냄새가 있어요. 그걸로 구분을 더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급성 출혈일 때는 토혈이나 흑변이 있을 수가 있고, 이런 상태에서는 이제 적응증이 되면 내시경적으로 지혈술을 해주기도 합니다. 지혈술을 해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만성 출혈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빵 터져서 나오는 게 아니고 어디선가, 장에 어디선가 전체에서 다 피가 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질질 이제 새는 거예요. 뭐 또 궤양 같은 게 이제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그냥 궤양이 있는 사람보다 간 질환에서 궤양이 있을 때 더 잘 출혈을 하겠죠. 살살 이제 피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뭐처럼 나타나냐면 철결핍성 빈혈처럼 나타나요. 철결핍성 빈혈. 그러니까 우리가 철결핍성 빈혈이 있으면 철분제 주거든요. 철분제를 드시라고 해요. 근데 이제 간 질환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철결핍성 빈혈이 만약에 나타났다면 그거는 이제 철분제를 바로 드리는 게 아니고 내시경을 먼저 해봐야 됩니다. 내시경. 그러니까 어디서 피가 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시경을 해보면. 그러면 만약에 피가 나고 있다면 거기를 이제 지혈을 해주거나 뭔가 조치를 취해주는 게 더 도움이 되겠죠. 철분제를 드리는 것보다는. 자, 그래서 오늘은 간 질환에서 위장관 출혈이 왜 잘 생기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